물러나라! 헤이마라!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여기는 태국 한 여성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거셉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태국의 방콕은 9월에도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은 정부 청사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대의 함성이었습니다. 물러나라! 헤이마라! 귓가를 울리는 고함 소리에 나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잭 로슨, 미국의 CNN 방송국에서 파견된 특파원입니다. 10년 넘게 동남아를 누비며 취재해왔지만 요즘처럼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쪽으로 와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여요. 옆에서 현지 가이드인 솜차이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대로 시위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경찰과의 마찰도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체 상황을 조망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서니 광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노한 시위대, 그들과 대치 중인 경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반 시민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보였습니다. 솜차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총리 취임으로 들썩이던 분위기였잖아. 솜차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잖아요.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니 이렇게 된 거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았습니다. 8월 16일 패통탄 친나왓이 새 총리로 선출되던 날. 그날의 환호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7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태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그녀는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찬 순간도 잠시, 이제 그녀는 해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솜차이, 저기 봐. 시위대가 뭔가를 들고 있어. 망원경으로 보니 시위대 중 일부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패통탄 총리가 왕실 행사 때 입는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조인 바로 그 손가락 하트 말입니다. 아, 그거요? 그게 바로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에요. 솜차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정부 청사에서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태국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세력인 루앙크라이 리끼와타나 전 상원의원이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를 한 건 총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손가락 하나로 해임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반대 세력을 표적 삼아 총리에서 물러나게 한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 좀 했다고 해임이라니 어이가 없죠? 솜차이의 말을 들으며 태국 정치의 복잡한 이면을 실감하게 됩니다. 단순한 손가락 하트 하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기자님,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솜차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노트북을 꺼내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태국 사회의 깊은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 열망과 기존 세력의 저항,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패통탄 총리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예요. 탁신 전 총리는 태국 정치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혐의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축출됐어요. 그 후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딸인 패통탄 총리가 집권당 푸아타이당의 대표가 된 것도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푸아타이당은 현재 태국 연립정부 내 제1당입니다. 패통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죠. 그런데 이 정당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앙크라이 전 상원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탁신이 푸아타이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탁신 전 총리가 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패통탄 총리의 경력을 보면 더 의심이 갑니다. 그녀는 정치 신인이에요. 사업가로 활동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정계 거물이 됐을까요? SCS이라는 회사는 태국의 큰 부동산 기업입니다. 패통탄 총리가 최대 주주라고 하네요. 이 회사의 주요 주주가 탁신 일가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의문이 들지 않나요? 패통탄 총리가 정말 독립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패통탄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듣기는 하지만 결정은 제가 내려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가락 하트 논란이 터진 거예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징조일까요? 태국 정치는 늘 복잡했다고 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패통탄 총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태국 정치에 오랜 갈등이 투영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군부, 개혁과 기득권. 이런 대립이 계속되고 있죠. 패통탄 총리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그림자에 갇히고 말까요? 태국 정치계의 새 얼굴 패통탄 총리. 그녀의 등장이 예고하는 변화, 살펴볼까요? 방콕 대학의 차이 나롱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존 권력의 전략이기도 하죠. 표면적 변화와 내면의 현상 유지. 이 사이에서 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콕의 한 여행사 직원 수환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이 충격적이더군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죠. 알고 보니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자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한 거예요. 이에 대해 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는 건 부당해요. 한국 정부의 조치 철회를 요구합니다. 태국 언론에서도 연일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일부 과격한 태국인들은 불매운동까지 벌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태국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거예요. 파타야의 한 호텔 매니저 뿌라위 씨의 말씀입니다. 한국인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이러다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태국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0%나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중요한 손님이죠. 방콕의 한 경제학자 타나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결국 태국 정부도 입장을 바꾸며 한국과의 대화를 제안했어요.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편 이 갈등 속에서도 양국 간 문화 교류는 계속되고 있어요. 방콕의 한 대학생 나타폰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정치적 문제와 문화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태국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방콕의 한 시장에서 만난 상인 남차이 씨. 그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파타야의 유명 마사지샵 주인도 힘들어했죠. 한국인 단골들이 다 사라졌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호텔업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방콕의 한 특급 호텔 매니저 타나폰 씨 말씀이에요. 객실 예약률이 30%대로 떨어졌어요. 직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었어요. 태국산 과일을 수출하는 농부들도 울상이었죠. 남부 끄라비의 과일 농장주 뿌라위 씨. 그의 말씀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국으로 수출하던 망고스틴이 다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러다 다 버리게 생겼어요. 택시 기사들의 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해요.
방콕의 택시 기사 아피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인 손님들이 팁을 잘 줬거든요. 요즘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수입이 반토막이에요. 일본인들은 팁은커녕 택시비도 깎으려고 한다니까요. 쇼핑몰들도 타격을 입었답니다.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 직원 나린 씨 얘기예요. 한국인들이 화장품이랑 옷을 많이 사갔는데 요즘은 매장이 텅 비어 있어요. 중국인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중국 제품보다 비싸다고 또 우르르 나가버려요. 심지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대요. 한국 식품 기업의 주재원 김정국 씨 말씀입니다.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 때문에 매출이 줄었어요. 현지 직원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죠. 이런 상황들이 태국 정부를 움직인 것 같아요.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더는 버티기 힘들었던 거죠. 방콕의 한 경제학자 타나와 씨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태국 GDP가 0.5% 이상 하락할 수 있어요. 정부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태국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방콕의 대학생 찌타폰 씨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야 해요.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방콕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회사원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트나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옆자리의 대학생 나린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해요.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실제로 태국 전역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정부는 뭐하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대요. 한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해요. 치앙마이의 한 농부 뿌라위 씨의 사연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어도 빚만 늘어나요.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 채 말이에요. 방콕의 한 공장 노동자 아피 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한국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잡힐까봐 두렵지만 여기 있는 것보단 낫겠죠. 이런 사연들이 쌓이면서 태국 사회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콕의 한 대학 교수 타나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 체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해요. 방콕 시내에서 만난 회사원 람차이 씨의 말씀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답니다. 파타야의 한 호텔 매니저 수환 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전역에서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방콕의 한 대학생 찌타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한국과 태국이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콕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나타폰 씨. 그의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연예인처럼 예뻐질 수 있대요. K-뷰티와 K-팝의 인기, 한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치앙마이의 한 공장 노동자 뿌라위 씨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 수 있대요. 여기서 버는 것의 3배나 돼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이더군요. 방콕의 한 여행사 직원 수환 씨의 말씀입니다.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브로커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 달에 100명은 보내는 것 같아요. 다들 한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큰 돈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서 일하다 강제 추방된 차이 씨.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단속이 두려워 숨어 살았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열풍은 식을 줄 모릅니다.
K드라마와 K팝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하네요. 방콕의 한 미용실 원장 람차이 씨 말씀이에요. 손님들이 다들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와요. 이런 열풍 속에서 태국 정부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타나폰 씨의 말씀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일자리를 늘려야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편 한국에 대한 로망은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50대 회사원 아피 씨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의료시설도 좋고 노인 복지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열망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운 숫자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경우, 유학을 위해 입국했지만 졸업 후 합법적인 체류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불법 체류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해요. 대다수는 노동력으로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법적 보호와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경찰에 검거될 경우 추방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은 많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는 게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특별자 진출 국제도를 실시했다고 해요. 태국 정부도 이에 호응해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국 노동부 장관의 말씀도 들어봤어요. 이 제도를 통해 태국으로 귀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이후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벌금을 내고 추방되며 한국으로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됩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불법 브로커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악용하고 있으니까요. 마약 거래와 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범죄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60대 퇴직 공무원 아티 씨의 말씀이 와닿더군요. 법질서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결국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국 외교부 관계자 피차이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 워크비자 발급을 늘리는 등 합법적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질 때 진정한 국가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뤄갑시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는데요. 특히 외국인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4천 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되거나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해서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주로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됐다고 하네요. 불법 고용주 290명도 처벌을 받았답니다. 법적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다수를 고용하거나 큰 이익을 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불법 체류자를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단속과 처벌은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따르고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잭 로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태국 총리와 불법 체류자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잭 로슨 기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불법 체류자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